평가 항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하는 사람들은 이 평가를 잘하는 거죠. 흉곽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곽이 이렇게 가슴이 늘어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슴으로만 쉬는가, 배도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해야죠. 숨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 숨이 안 들어간다고. 의외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 40대 이상 거의 안 들어가. 숨을 마실 때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말을, 그리고 생각보다 소리 못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소리 못 지르는 사람들. 후두 세팅이 높게 돼 있고 호흡기능이 발달 안 된 사람들은 소리를 못 질러요. 소리 지르고 싶어도 못 질러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평소에 큰 소리 안 냈던 사람들 소리 못 질러. 소리 잘 지르지? 아니셨지. 소리 지르는 사람은 발성 기능이 살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랫배만 내밀면 저번에 설명했지만 아랫배를 먼저 내미는 호흡을 하면 흉곽을 못 열어요. 아랫배가 나가면요 흉곽이 움직이질 않아요. 요번에 우리 그 워크숍 듣는데 유희천 씨가 그 병원에 와가지고 호흡해서 왜 오셨습니까? 얘가 물어봤지.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호흡해 같은 거 하고 하는데 대다수가 잘못하더라 이거지. 잘 못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호흡을 하면 아랫배를 내린다가 일반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성악가 이거 릴렉스 하듯이 아랫배 내미는 호흡을 하잖아요. 아랫배 한번 내밀고 호흡해봐. 흉곽이 열리지가 않아요. 배를 밑에 내밀어봐. 가슴 들어봐봐. 흉곽이 되나? 안 들려요. 그래서 아랫배 내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흉복식 호흡을 못해. 그래서 공기를 못 마셔요. 그러니까 아랫배 내밀고 자꾸만 한다. 그리고 아랫배 내밀면은 흉곽을 못 열면 어떠냐. 고음에 피치 브레이크 와요. 협착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어떤 적이 있었냐면 옛날에 어느 미국에 산 사람이 2명의 미국 가수를 구분을 한 거야. 밥 딜런과 그 가수 이름이 락 가수 나는데 생각이 안 나. 밥 딜런 노벨 평화상 샀지만 그건 가사로 탄 거고 밥 딜런이 몸이 말라가지고 빼짝 말랐거든. 그렇게 마르고 일자 몸에 있는 사람들은 음색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게 그 사람 주장이야. 그러니까 음색을 바꾸고 소리를 바꾸려면 흉곽을 조절을 해서 목 열기, 후두 위치 조절해야 되는데 일자로 된 사람들은 그 목을 열고 해서 음색의 다양성을 못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톤이 항상 일정한 톤밖에 뭔가 전체적으로 흉곽이 전체가 확장이 돼야 비율이 많은 거지. 자꾸만 옆만 하는 거예요. 옆만. 물론 옆도 해요. 비율이 나죠. 그러니까 전체가 확장이 돼야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계속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호흡 훈련 중에 이게 있어요. 호흡 훈련법 배웠죠? 간단히 다시 좀 확인하는 법부터 좀 배울 텐데 옆구리만 마시면 앞쪽이 안 열려요. 그것도 참 그 미국에서 공부하신 여가의 특징이 있었어.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면. 근데 요새는 다행스럽게 워낙 그 의학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잘 보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지금 과학에만 하긴 뭐 우리 공부할 때는 판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악보도 없고 악보가 없어서 악보도 없고 판도 없고. 지금 뭐 노래 공부하면 전부 유튜브 틀고 공부하잖아. 이어폰 끼고. 그래서 되레 실력이 안 늘어. 피아노 때려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다 듣고 쫓아해. 자기 소리로 착각하는 거지. 마리아 칼라스 들으면서 쫓아가면서 자기 소리로 착각해. 자, 그게 이제 호흡을 체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후두의 위치를 모양을 체크합니다. 없어요? 호흡 평가? 찾으시길래. 있죠? 숨을 마실 때 후두 위치가 어디날 먼저 확인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후두 위치가 높게 세팅 있는 사람들은요 복식호흡을 못해요. 흉식호흡을 못해. 흉복식호흡을 못해요.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먼저 눌러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 위치에 있나를 먼저 확인해. 근데 이제 내려오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럴 때 횡격막이 끌고 흉곽이 확장이 되면 후두를 이렇게 끌고 내려온다 그랬잖아. 아까 세팅해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후두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고 어디 있나 보고 확인을 시켜야 돼.
근데 안 내려가. 그러면 먼저 후두를 일부러 내려놓죠. 물론 잘 못 내려놓지. 그 다음에 술을 마실 때 후두 위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나 후두 위치가. 그 다음에 소리를 시작할 때 후두가 움직이나 내려가나를 확인해 줘야죠. 근데 이제 안 되면 숨을 마실 때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품을 참는 모습으로 숨 쉬려는 거예요. 이렇게 잖아. 여기서 이거 봐요. 이거보다 이게 낫지. 준비해놓고 쉬는 게. 먼저 숨을 마시기 전에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 그게 하품을 참는 모습.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봐. 공기가 안 들어가. 해봐. 안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목이 열리거든. 그래요. 그래서 참 눈만 크게 떠는 사람은 또 다 해야 돼. 다. 눈도 크게 뜨고 다 해야 돼. 근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지. 근데 이게 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숨 쉬어지나. 안 쉬어져요. 난 진짜 이 호흡에 대한 그 신비가, 예? 호흡에 대한 그게 우리 다들 성악 공부하시는 분들 유학하면서 그래서 호흡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받은 적이 없어. 호흡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있다 보니까 모든 감정이나 모든 생활에 이 호흡의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 모든 분야가 호흡에 다 연관이 돼 있고 감정적인 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얘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뱉어야 되죠. 왜 코로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히팅, 휴미디티, 그러니까 온도 조절, 코로 들어가는 수가 0. 몇 초 만에 체온과 같이 만들어주고, 두 번째 습도를 조절해주고, 세 번째 이물질을 코털에서 걸러주잖아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들어주기 때문에 코로 쉬어야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벨칸토 발성에서는요, 원래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목을 열고 쉬면 소리가 안 나. 근데 예전에 국립합창단에 있는 한 130kg 되는 테너가 왔는데 흉곽이 이만해. 진짜 크더라고. 40대 서울대 성악과 나오신 테너인데 딱 왔어. 이만하니까 당연히 쉬는 줄 알죠. 근데 호흡이 짧아. 숨소리 이렇게 있으면 숨이 폐가 이만한데 활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 폐가 크다고 노래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꼭.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속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숨소리를 듣는 겁니다. 시간의 비율과 텐션을 듣는 거야. 이거 봐요. 예를 들면 이건 안 돼요. 이걸 들어야 돼. 들어가는 그 텐션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텐션이 3초간 계속되면 호흡이 됐다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3초이 나온 거야? 3초는 경험으로 나온 거예요. 3초간 마실 수 있는 게 경험으로 보니까 3초 정도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맞아. 횡격막이 1cm 내려가는데 350ml가 들어가요. 1초에. 1cm에. 보통 8cm 내려가거든요. 그럼 350 곱하기 8하면 2800cc가 들어가. 2800cc가. 근데 얘가 맨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 쭉 내려갈 때 2800가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이게 2800 들어가겠어? 그럼 2800 들어갈 때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은 횡격막이 내려간다. 이걸 소리를 듣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봐. 근데 흉식으로 쉬잖아. 그래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배의 모양을. 그 시간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이제 시간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예전에 벨칸토에서는 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었죠. 이게 속는다니까. 우리가 마치 자기가 많이 했다고 착각을 하게 하는 거야. 여기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비강을 열고 확장하면 목을 열고 비강하면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코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쑥 들어가. 근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호흡 압력 측정을 한 적이 없지만 호흡 압력을 측정하면 발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최대 흡기압, 호기압 측정하는 기계 있었죠. 그 기계로 호흡 압력을 측정을 해서 흡기압과 재고 호기압을 쟀을 때 압력을 보면 이 사람의 발성이 나와요. 예를 들면 숨을 들여 마실 때 이 압력이 90cm H2O가 나왔다고 그래요. 보통 성악가가 남자가 100cm H2O 나오고 일반인의 호흡 압력은 60cm H2O예요. 그러니까 60cm 세제곱센티미터의 물의 양의 최대 압력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저쪽에 그 뒤에서 호흡 훈련 아주 집중적으로 한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엄청나게 한 사람들은 100 이상이 올라. 100cm, 1m짜리 물의 압력을 밀어낸단 말이야. 그 압력이 훈련. 근데 일반적으로 훈련 안 한 사람은 60cm 정도 마셔. 훈련한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마셔. 그럼 여자가 보통 잘 마시면 80 정도 마셔요. 아주 잘 마시면 90이고. 80cm H2O가 나와서 잡았어. 근데 내뱉는 건 60밖에 안 나. 그러면 들어 마실 때 횡격막 압력을 대변해요. 횡격막 훈련은 잘 돼 있는데 이 압력이 이제 공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기가 나갈 때 얘를 조절하는 게 뭐야? 밸브가 성대가 조절하는데 성대 접촉이 모자르면 공기가 많이 나가지. 저항이 약하면 상복부 압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성대를 벌리는 발성. 성대 벌리는 발성 하는 사람들은 한 50도 안 나와요. 호기압이. 그러니까 성대를 평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이 압력이 형성이 되니까 상복부 압력이 올라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압력이 안 생겨. 그래서 상복부 압력이 떨어지는 거 보고 성대 접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두 번째 또 이거 있죠. 숨을 마실 때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은 여기에 저항이 걸리죠. 저항이 걸리잖아요. 이 저항이 횡격막이 똑같은 저항이 걸립니다. 그래서 횡격막의 근력이 발달이 돼. 이렇게 되면 발달을 안 해. 그냥 허당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뭐 주사기 같은 거 뽑을 때 구멍이 크면 쑥 들어가 버리지만 저항이 안 생기지. 근력이 안 발달되지. 입구를 조여놓고 쉬면요. 횡격막 근력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크게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호흡 훈련을 할 때는 과장된 호흡을 하라. 과장된. 그래야 훈련 효과가 있네요. 여기서 만약에 호흡이 손가락에 안 붙으면요. 몸을 쪼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쪼그려. 자, 거기서 배를 한번 1초 탁 밀어내. 됐죠? 치는 게 아니야. 마시는 거지. 치는 게 아니라고. 1초, 그 다음에 꼭 끊어야 됩니다. 호흡을 딱 끊어야 돼. 해봐, 마시봐. 딱 끊어. 그래서 배만 했을 때 가장 소리가 크고 힘있게 들려야 돼. 횡격막이 가장 많이 내려가요. 두 번째가 너무 많이 찍는다. 초성권 얘기해. 두 번째가 배만 나오죠. 상복부가 나오다. 두 번째는 배와 가슴이 나옵니다. 그때 한 번 마시고 속으로 둘 마시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시는 거야. 호흡을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자 시작. 짧았어. 좀 배를 좀 더 많이 해. 더 많이. 좀 더 많이 해. 더 마셔요? 더 꺾고 배 확 밀어내. 배를 더 이상 안 밀어내요. 좀 배 안 밀어내는 거야. 마셔봐. 둘, 셋, 더. 두 번째는 배와 가슴을 마십니다. 처음에 복식, 두 번째 흉복식, 세 번째 흉식을 마십니다. 그래서 세수로 구분을 하는 거야. 다시 좀 모자라 마실 때 좀 더 칵 펴. 그렇지. 가슴 아직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지금 호흡이 좀 모자라는 거야. 세수로 구분하는 거야. 세수로. 그래서 봐요. 둘. 그 다음에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소리가 이렇게 되죠. 찍지 마세요. 초상권 있어. 흉곽.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드럽게. 이때 어깨가 약간 올라가는 걸 무시하셔야 돼요. 최대로 넣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둘, 셋, 가슴, 어깨 뒤로 펴고 마셔. 그때 어깨가 올라가는 무시하란 말이에요. 그
그 다음에 누르면 돼요. 어깨가 올라갔잖아? 눌러버려. 조금 안 돼요. 모자로. 얘를 쉬지 않고 합니다. 지금부터 쉬지 않고 할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숨 마시고, 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바로, 둘, 셋, 둘, 셋, 멈추고, 바로, 둘, 셋, 둘, 셋, 또 바로, 둘, 그래서 반복하는 거야. 속도를 점점점 빨리. 한 15분만 하면 땀이 쫙 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호흡, 이렇게 하면 호흡을 풀고 다시 하고, 풀고 다시 할 수가 아니야, 없어요. 풀지 말아야 돼. 잡아주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한 번에 마시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흉곽이 이만큼이 들려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 목이 들려야 돼요. 얘가 더 들려도 돼. 그래서 어깨 힘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로 해서 누르는 거야. 그러면 흉곽이 커져 있잖아. 요게 세팅입니다. 여기까지. 왜 안 해? 해. 가슴 펴고. 아시겠죠? 횡격막, 두 번째 흉복식은 같이 마지막에 흉식해서 어깨를 뒤로 눌러서 딱 잡아주면은 얘 거기서 이제 숨을 마셨으면 어떻게 돼? 나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팅을 잠그는 거야. 이때 얘만 잠그고 얘 놀면 안 돼요. 얘도 잠궈야지. 세팅이 같이 내려왔으니까 얘를 잠궈야 되지. 여기서 놓으면 끝장이죠. 세팅 왜 했어? 놀 걸.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불편해. 처음에 불편하다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반복해서 잡아줘야 돼. 얘까지만 하면은 음성 치료는 바로 끝나요. 숨을 최대로 마시고 공기를 최대로 냈을 때의 소리를 측정하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발성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한 소리를 내라 그러는 거야. 높게 말고. 끊어지면 안 되고 너무 크게 내면 토내죠. 시간을 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 기능과 이걸 평가하는 방법을 쓰는 게 이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 뭐 넘어갔나 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민플로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요. 본인이 이제 2500cc를 마셨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10초를 내뱉었어. 10초를 발성을 했단 말이에요. 계산해. 2500을 마셨어. 10초를 발성했으면 2초면 나는 10하면 얼마지? 25 아니지? 250이잖아? 그럼 1초에 250ml 퍼섹을 쓴 거야. 1초에 250ml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는 우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250이면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럼 두 가지지. 호흡이 밀어냈든지 성대가 쓸데없이 공기를 많이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호흡의 원인인지 성대의 원인인지를 모르잖아. 숨을 적게 마셔서 그런 건지 또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네이션 볼륨이라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평균 호흡을 아까 10초에서 10초 동안 250ml 냈으니까 얼마야? 2500을 내뱉은 거죠. 그걸 호흡용어라는 겁니다. 그 포네이션 볼륨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발성 볼륨, 발성이 통과한 볼륨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포네이션 쿼션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폐활량을 측정한 다음에 MPT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음성 효율. 그러니까 결국은 다 효율성을 보는 거야. 효율성. 성대가 성대로 공기가 얼마를 통과하는가를 알아야지 어디 문제를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최적 속도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문 최적 속도가. 성문 최적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성문을 통과하는 공기의 속도인데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속도야. 단위. 그러니까 성대가 이렇게 탁 있으면 성대 그 틈새로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빠르겠어?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관이 좁으면 빠르잖아. 관이 좁아지면. 그치? 관이 넓으면? 그렇잖아. 빨대 큰 걸 부는 공기가 많이 나가잖아. 빨대 좁은 걸 공기는. 그게 그 통기의 양을 하는.
고음일 때는 어떻게 돼? 성대가 쫙 붙으면서 빠르게 공기가 나가야 빠르게 성대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발성 효율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평균 호흡율이라는 거는 성대를 통과하는 양인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100ml에서 150ml per sec이란 말이에요. 1초에 100에서 150ml 정도를 나가요. 정상인보다는 음성 질환자가 아무래도 많이 쓰겠죠, 공기를. 그 다음에 같은 소리의 크기일 때 소리가 커질수록 공기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말할 때보다 노래할 때가 많이 나가고 일반인보다는 같은 크기의 목소리일 때는 아무래도 훈련된 사람이 덜 쓰게 되죠. 또 같은 성악가에서도 훈련된 사람이 적게 쓰죠. 줘서 공기를 내뱉을 때 얘를 조절한 게 상복부에서 조절을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조절을 했냐면 입술이 한 거죠. 이빨 사이와 혀를 막아서 S 발음을 내서 저항을 이빨과 혀로 해가지고 저항을 만들어서 밸브가 입술과 혀와 이빨이 저항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일정하게 싹 나가면 2,500을 마셔서 본인이 40초를 했다면 공기가 한 얼마 나간 게 측정이 되잖아. 그러면 이 정상적인 호흡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35초 이상 버티면. 10초밖에 못 버텼으면 여기서 제대로 못 먹었든지 호흡을 못 쉰 거란 말이에요. 호흡의 문제인가 성대의 문제를 파악을 해야 훈련 순서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을 깊은 흡입을 3초가 들어가서 자 누르고 아직 발성이 나기 시작된 게 아니라고 잠그고 했을 때 3초가 마셨다면 제대로 마셨다고 가정하는 거고 그것을 35초, 40초 정도 내뱉으면 호흡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호흡의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Z 발음을 하죠. 잠궜죠? 그러면 이 Z 발음이 뭐냐면 유성 자음이야. 모음이 아니야. 얘는 자음이야. 그래서 그 성대를 그렇게 많이 붙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런 것도 안 틀린 거야. 이것도 항상 텐션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 측정을 했을 때 내가 한 S 발음의 2분의 1 이상 정도 공기가 내뱉으면 성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과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발성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을 마시고 자기가 말하는 톤의 높이로 R을 일정하게 냈을 때 여자 일반인들의 평균이 18초, 여자 성악가가 22.6초, 남자가 26초쯤 오면 성대 기능은 그렇게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훈련 안 한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럼 13초 나왔다 그러면 성대에서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대가 뒤가 벌어져 있든지 성대가 뒤가 벌어진데 뭐 붙이면 성대가 공기가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여성 성악가는 뒤를 벌린 사람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70에서 옛날 발성한 사람은 70 정도가 벌려요. 70%가. 그러면 뒤를 타둬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평가해서 그 문제를 훈련을 하는 게 발성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세팅이 제대로 되면 뒤는 절대 안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나? 뒤가 벌어지는 기본 조건이 높은 후두 위치예요. 그래서 세팅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팅을 하면 저절로 음성 치료가 된다는 게 세팅이 되면 발성의 이상적인 조건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근데 걔를 안 만들어 놓고 하면 성대 뒤가 벌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세팅이 돼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